현지 시각 4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의석 650석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412석을 차지했는데 직전 선거보다 무려 211석이 늘어났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와 함께 곧바로 신임 총리에 오른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But have no doubt that the work of change begins immediately. Have no doubt that we will rebuild Britain with wealth created in every community. 주요 내각 인선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최초의 첫 여성 재무장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표한 장관 21명 가운데 여성 11명을 선임했습니다. 121석에 그친 집권 보수당은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으로 참패했습니다.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던 수넥 총리는 퇴임하며 고개를 숙였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have heard your anger, your disappointment, and I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loss. 이번 선거 결과는 경기 침체와 공공의료 악화, 이민자 급증 등 현안에 대해 보수당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노동당은 중도 좌파로 분류되지만 이번 총선에서 경제 성장과 안보에 초점을 맞추며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을 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고 유럽 각국 정상들도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운 노동당의 승리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입니다. 총선이 진행 중인 영국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총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범여권과 좌파 연합의 3위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강경 우파 압승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차기 정부 구성을 결정할 하원의원 선거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도좌파 노동당이 현 집권 여당인 보수당을 누르고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줄곧 보수당을 20%포인트 앞서는 40%대 지지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총선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이 전체 650석 가운데 431석을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압승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노동당은 공공복지 서비스 재건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 등을 공약으로 중도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We're a changed Labour Party. We are asking for the opportunity to change our country and put our country back in the service of working people. 오는 7일 총선 결선 투표를 앞둔 프랑스에서는 강경 우파인 국민연합 RN의 집권을 막기 위한 단일화가 진행 중입니다. RN의 압도적 승리를 저지하겠다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좌파연합과 범여권 후보 220여 명이 줄사퇴한 겁니다. 이로써 결선이 치러지는 500개 지역구 가운데 409곳이 양자 대결로 굳어져 박빙이 예상됩니다. L'enjeu de ce second tour, c'est de priver l'extrême droite d'une majorité absolue en construisant une assemblée où nous pèserons suffisamment pour bâtir entre forces républicaines des majorités de projets et d'idées. 여론조사 업체들은 반 RN 연대 영향으로 RN이 최종적으로 1당은 차지하되 과반 달성에는 실패할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총리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RN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RN 대표가 총리에 오르는 동거 정부는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영국에서 아주 단기간에 총리가 2번 바뀐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집권 보수당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국 경제정책이 발목을 잡은 거죠. 단지 영국만의 사정일까요?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정당으로 꼽히던 보수당 아닙니까? 네. 당장은 일단은 이 트러스 전 총리의 이 무리한 감세 정책, 이게 결정적이었겠죠? 그렇죠. 그 트러스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일단 정부 보조금으로 2년간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겠다. 네. 그다음에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줄이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430억 파운드, 한 70조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데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네, 네. 그다음에 혜택은 기업과 고소득 연봉자들이 다 돌아가는데 그렇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가중된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네.
트러스 전 총리가 이걸 몰랐을까? 왜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였을까? 그걸 배경을 살펴보면 네. 이 정책이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8월 달부터 트러스 총리가 당대표 경선할 때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지금 현 총리인 순핵 그 의원은 반대를 했거든요. 네네. 이거를. 근데 트러스 전 총리가 당원들의 훨씬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지를 받은 정책을 밀어붙인 거죠. 네. 이게 80년대 대처 총리가 추진했던 것을 계속 이제 갖고 온 건데 이게 강성 보수 당원들은 계속 지지해 왔던 정책이거든요. 실제로 영국 내 우파 싱크탱크라든지 재계, 산업계에서는 이 감세 정책을 대부분 당시에 반기는 분위기였다는 걸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파, 재계 이제 이런 쪽이 반기던 정책이었는데, 네. 근데 결국 근본적으로 이 보수당의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이런 지적은 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2019년 10월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보수당이 대승을 거뒀죠. 네. 그 과반을 80석이나 초과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는데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브렉시트였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보수당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환경, 노동, 세금, 이민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복지 정책도 많이 대폭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당시 보수당의 구호가 템스강의 싱가포르가 되겠다였어요. 네. 그래서 복지를 강화해 주겠다고 하니까 노동당을 지지하던 계층이 대거 이제 보수당을 그렇겠죠. 지지를 한 거죠. 반면에 보수당의 기득권층은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해 준다니까 지지를 한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금도 낮춰주고 규제도 없애면서 복지 정책을 늘려주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당이 총선 승리 이후에는 당원들이 원하는 감세 정책,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위주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은 거다. 이게 이제 영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조의원 설명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브렉시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제 노동자 계층 또 기득권층 이제 양쪽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미 브렉시트는 2년 전에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보수당 내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EU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창한 꿈만 꾸고 사실은 그게 악몽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찬성파는 팬데믹이랑 경기 둔화 때문에 그렇지 이것만 아니었으면 잘 됐을 거다. 네.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언론들은 보수당이 파벌 싸움 하느라고 나라 미래보다는 내부의 적을 진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 스스로도 이미 균열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영국이 아니라 이탈리아도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태리 총선에서 우파 연합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공약이 트러스 총리랑 비슷합니다. 정부 지출 확대와 감세인데 네. 물론 이제 이태리는 EU 회원국이니까 독자적인 정책을 펴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왜 이런 정책이 계속 지지를 받을까? 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정치는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네. 또 설익은 포퓰리즘을 쫓아가면 잘못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한 포퓰리즘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뭐 레고랜드발, 김진태 지사발 위기나 또 지금 정부의 뭐 감세 기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좀 반면교사로 삼고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뉴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